네, 오늘 논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김대호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비주얼 오도메터리를 진행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이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는 논문이고 그 중에서 좀 스페시픽하게 RGB-D 데이터나 아니면 RGB랑 IMU가 같이 적용된 데이터에서 삼자유도 행렬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소실점을 추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 연구를 이제 좀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키포인트를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소실점과 그리고 맨해튼 월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 이미지에 있는 걸 이제 가우시안 스피어라고 하는데 가우시안 스피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돼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이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이 총 3분 계시는데 간략하게 이제 소개드리면 특이한 점은 이제 현재 3분은 모두 다 저희가 알 법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이 연구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가운데에 계신 분만 이제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일보 직전이셨습니다. 그래서 3분을 동시에 소개해드리고는 것은 이 3분이 실제로 이제 공동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3분이 같이 이제 하셨던 연구들은 대부분 소실점을 추정하는 연구들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은 이 가학이 2022년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논문인데 그 전이나 그 전 후로 해서 새로운 세상도 제안하시고 소실점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을 동시에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설정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오도메터리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IMU나 뎁스 같은 것이 적용되게 되면은 이제 이너셜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분야는 이제 이미지가 연속된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제 육자유도 자세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가 적용되는 분야는 저희가 알고 있는 포켓몬고라던가 아니면 이케아 플레이스 AR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구를 연속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영상의 프레임 간의 회전 행렬을 계속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곳에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레벨에서는 이 앞에 있는 트랜슬레이션 값보다는 뒤에 있는 로테이션 값을 더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터리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슬램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걸어갔을 때 그게 실제로 내가 걸어간 길하고 내가 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찾은 길이 혹은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러를 통칭해서 드리프트 에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터리 세계에서는 드리프트 프리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저자는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상업적인 레벨에서는 회전 행렬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삼자유도 행렬에 대한 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게 비디오가 계속 들어지는 과정에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얼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어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나침반하고도 어떤 성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나침반이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실점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적인 거는 3차원 세상에 이제 철길처럼 이제 평행한 3차원 직선이 이제 카메라 이미지 플레인에 투영은 될 때 그 평행하던 직선들이 이미지상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소실점의 정의이고 그게 맨해튼 월드라고 하는 가정과 어떻게 적용되게 되면 먼저 맨해튼 월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는 그 뉴욕에 있는 그 맨해튼 자치구죠. 거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지도 평면, 그러니까 바닥에 해당하는 XY 구간만 본다면은 스트리트랑 이제 에비뉴라고 하는 오소노고날한 좌표의 세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거기 위에서 지어진 건물들 역시 다 직사각형 형태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Z축도 아래에 있는 그 좌표축과 직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티시안 좌표계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는데, 그게 소실점과 연결되게 되면은 아까 소실점이 3차원 세상의 이제 평행한 직선들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맨해튼 월드 가정에서는 단 3개의 소실점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또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그 소실점을 이 이미지 상에서 선분을 찾아서 그어서 찾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가우시안 스피어라는 어떤 이제 기하학적인 특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가우시안 스피어는 그 카메라 센터에다가 어떤 단위구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가우시안 스피어이고요. 그리고 이 가우시안 스피어에 3차원 직선이 투영되게 되면은 이 3차원 직선이 가우시안 스피어의 하나의 이 원을 만드는 직선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행한 직선들이 만드는 원의 법선 벡터가 여기 보신 노멀 벡터스 오브 그레이트 서클즈라고 하는 이 점들로 찍힐 수 있게 되는데, 요 점들이 다시 하나의 거대한 원을 만들게 되고, 그 원의 법선 벡터가 맨해튼 월드에서 가지는 이 3차원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는 것이 이 가우시안 스피어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심플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 이미지는 맨해튼 월드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이 이미지 플레인에 투영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직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2차원 세계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소실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소실점이 가우시안 스피어에서 아까 보셨던 그 화살표, 그러니까 그 노멀 벡터스라고 하는 원들이 만들어낸 원의 법선 벡터랑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의 방향을 이제 도미넌트 디렉션이라고 하고, 이 맨해튼 월드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 존재하는 그 두 번째 평행선이 마찬가지로 카메라 센터에서 또 다른 도미넌트 디렉션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평행한 직선이 이 가우시안 스피어에서는 세 번째 도미넌트 디렉션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아까 이 도미넌트 디렉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3차원 직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스피어에서 만들어진 이 세 가지의 방향이 맨해튼 월드의 방향과 동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맨해튼 월드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 좌표계 프레임을 가우시안 스피어 내부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정리해 본다면은, 이 땅바닥에, 직사각형 땅바닥에 직육면체가 놓여져 있고, 그거를 카메라로 찰칵 찍게 되게 되면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우시안 스피어 내부에서는 각각의 그 3차원 방향에 해당하는 그 도미넌트 디렉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땅바닥에 수직하고 있는 도미넌트 디렉션의 명칭을 이제 버티컬 도미넌트 디렉션이라고 하고, 이제 그 외에 법선 벡터는 단 2개만 존재하게 될 건데, 그것이 여기 있는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에 해당하는 도미넌트 디렉션이고, 그거를 명칭상으로는 이제 호리존털 도미넌트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안에 만들어지는 맨해튼 월드에서 들어오는 직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도미넌트 디렉션이 꼭 맨해튼 프레임과 일치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카메라 코오디네이트도 마찬가지로 직교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코오디네이트가 얼마만큼 회전을 하면은 요 맨해튼 프레임이 나오게 되는지는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이 도미넌트 디렉션에 찍혀져 있는 법선들이 사실 카메라 코오디네이트를 원점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카메라 첫 번째 이미지에서 이 들어오는 어떤 건축물 이미지만 가지고 맨해튼 프레임을 추정할 수 있고, 이게 비주얼 오도메트리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점이 다른 C2에 해당하는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고, 그래서 C1 카메라랑 C2 카메라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아까 C1 카메라에서 찾았던 것과 동일하게 C2 카메라에서 이 로테이션 행렬을 추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테이션 연산 과정을 가지고 C2에서 C1으로 가는 이 로테이션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그 맨해튼 월드에서 로테이션 행렬을 찾아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추정하는 게 첫 번째 연구냐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테크닉 같은 건데,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것이 존재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샘플링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넌트 디렉션을 찾는 과정에는 이미지에 투영된 이러한 직선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직선들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맨해튼 프레임이 나오는 거를 찾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데이터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RGB-D 이미지를 적용한 거긴 한데, 그 법선 벡터들을 모두 계산해서 단 하나에 존재하는 그 맨해튼 프레임을, 내가 최적의 맨해튼 프레임을 찾는다, 유일한 맨해튼 프레임을 찾는다는 관점을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의 성향이 장단점이 정반대이거든요. 샘플링 관점은 내가 랜덤하게 계속 꼽아가지고 나오는 거를 찾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찾을 수 있겠지만은 또 노이즈한 라인들이 있을 때는 부정확해질 수도 있다는 거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관점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지만은 이 논문은 이제 한 장의 이미지에서 맨해튼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약 3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쓰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데이터 샘플링 방식하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있는 저 방법을 섞으면은 리얼타임의 속도를 내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버티컬 도미넌트 디렉션은 데이터 샘플링 관점에서 처리하고, 이제 호리존털 도미넌트 디렉션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처리하면은 이 위에 있는 두 개를 이제 섞어서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이 알고리즘의 전체 프레임워크인데 크게 4가지 단계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이 방법이 RGB-D나 RGB의 IMU 데이터를 일단 찍겠죠. 찍고 난 다음에 버티컬 도미넌트 디렉션을 샘플링 방식으로 빠르게 찾고, 그리고 호리존털 도미넌트 디렉션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위에 있는 이제 MNS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찾고 나게 되면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더 정확한 그 파라미터를 한 번 더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되는 데이터에서 처리해야 될 거는 RGB-D나 RGB-IMU나 결국 이미지 단에서 처리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이미지에서 라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LSD 알고리즘을 가지고 직선을 찾았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직선이 검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버티컬 도미넌트 디렉션을 추정할 때는 그 이미지 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RGB-D라던가 IMU로만 이제 제한했었던 이유가 전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RGB-D를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땅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을 란상에서 이제 포인트를 3점 선택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고 거기에 인라이어가 가장 많은 것을 바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표면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를 가우시안 스피어에다가 그대로 그냥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이 그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벡터들이 요렇게 가우시안 스피어에 이제 특정 영역에만 몰려 있게 되고, 저자는 이제 RGB-D에서는 여기 있는 몰려 있는 이 부분만 평균을 취해서 사용해 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U에서는 사실 중력 방향, 그러니까 VDD라는 게 결국에는 중력 방향의 벡터를 찾아야 되는 건데, IMU가 사실 하는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VDD는 아까 말씀드렸던 샘플링 관점에서 빨리 찾을 수가 있고, 이제 그 호리존탈 도미넌트 디렉션을 찾기 위해서 MNS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만한 거는 그 3차원의 평행한 직선이 가우시안 스피어로 투영될 때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원의 법선 벡터가 여기 보이시는 회색 점점점으로 찍히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빨간 색깔 평행선만 투영됐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점을 되게 클러스터링하기 쉬워 보이는데, 만약에 초록 색깔 선과 파란 색깔 선에서 다 같이 투영이 된 가우시안 스피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디 방향을 어떻게 클러스터링 해야 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MNS 알고리즘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NS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된 건 아니고 이전 논문에서 이제 같이 약간 세 분이 쓰셨던 그 공동 연구하셨을 때 나왔었던 방법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방금 찾았었던 그 버티컬 도미넌트 디렉션 벡터가 여기 파란 색깔 벡터에 해당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축은 아니겠죠. 실제 카티시안 좌표계는 동일한 좌표계는 아니겠지만은 버티컬 도미넌트 디렉션을 하나의 어떤 실제 축으로 놓고 본다면은 가우시안 스피어에 존재하는 여기는 이 포인트들이 요 벡터와 이 세타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로 표현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구면좌표계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면좌표계의 한 축을 버티컬 VDD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세타 하나만 가지고 이 가우시안 스피어에 놓여져 있는 그 포인트들의 일라이어 개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 핑크 색깔 방구를 세타를 가지고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 가우시안 스피어의 위에 있는 포인트들의 개수를 내가 다 세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가 이제 그 포인트들이 당연히 그 한 줄에 놓여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왜냐하면 노이즈 때문에 약간의 인터벌한 세타 간격을 두어서 이 세타 L과 세타 R을 이제 같이 동시에 회전시키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영역의 포인트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NS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그 일라이어 개수가 많은 구간의 세타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논문에서 조금 더 첨가된 내용은 지금 찾고자 하는 좌표계가 밑에 있는 이 초록 색깔하고 파란 색깔 이 좌표 축인데 사실 이 두 개가 맨해튼 월드 가정이기 때문에 직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 색깔 만약에 초록 색깔 선분으로 그려지는 포인트들을 90도 시프트 시켜서 파란 색깔 영역에서 찾아지게 하더라도 동일한 일라이어 개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진 장점은 초기에는 이 반구 전체, 그러니까 180도 영역을 다 회전해서 찾아야 됐었던 것이 맨해튼 프레임워크에서 이 시프트 시킴으로써 90도의 영역에서만 이제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포인트들을 시프트 시켜서 이런 마젠타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MNS 알고리즘이 이 마젠타 영역이 일라이어 가장 많은 세타이니까 그 VDD가 한 축일 때는 이 세타 구간이 가장 적절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가장 옵티멀하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세타가 그 포인트들의 일라이어 개수로만 가지고 판단된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산적으로 딱딱딱딱 움직여지면서 일라이어 개수를 판단했기 때문에 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그 도미넌트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미지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소실적으로 나타내지게 될 것이고, 직관적으로 보면 이 초록 색깔이 만들어지는 그 소실점이 요 세타로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그 초기의 세타를 가지고 초기의 베니싱 포인트를 이 지점이라고 탁 찍게 되면은 당연히 이 영역과는 그러니까 이 실제 선들이 만들어지고는 그 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그 점과 선분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최적화를 해서 최종적인 세타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세타를 찾게 되면은 아까 세타가 곧 호리존탈 도미넌트 디렉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VDD랑 HDD를 모두 찾을 수 있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향을 찾게 되면은 이제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방법을 크게 4가지 데이터 셋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크 어반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데이터 셋인데, 여기가 뉴욕에 있는 뉴욕에서 실제 촬영한 데이터 셋이고, 이게 비주얼 오도메터리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소실점을 찾는 알고리즘 테스트 용도로는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이 소실점을 얼마나 잘 찾는지를 요크 어반 데이터 셋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데이터 셋, ICLL, NUIM이라고 하는 데이터 셋은 합성 데이터 셋인데, 요거 밑에 있는 데이터 셋들은 다 그 비주얼 오도메터리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목표로 했던 그것을 이제 평가는 밑에 데이터 셋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자 하는 모델들은 아까 그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샘플링 하는 방식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바로 하는 방식을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 셋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지표로는 프리시즌과 리콜을 사용하는데 가능한 이유가 그 요크어반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게 그 각각의 선분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선분이 어떤 축에 해당하는 건지가 다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찾은 직선이 어디에 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알고리즘 가정속에서 높친 선분도 찾을 수가 있고 다른 축인데 뭐 잘못 찾은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프리시즌과 리콜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컨시스턴시 에러라고 하는 그 찾아진 소실점과 실제 선분들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좁을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크어반 데이터셋에서는 102장의 사진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시즌 관점에서 보면은 제한하는 방법이 샘플링 방식과 성능이 비슷한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리콜 관점에서 보면은 제한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리콜 관점이 뜻하는 바가, 리콜은 놓친 선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리콜 값이 크다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리콜 값이 작다는 거는, 그렇죠. 리콜 관점에 리콜에 해당하는 요용이 높다라는 것이 알고리즘의 선분을 검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 방식과 이제 정확도 면에서는 비슷한데 놓친 선분은 확연히 적기 때문에 이제 좋다라는 것을 먼저 말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요크어반 데이터 셋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평가한 거는, 그러니까 약간 에뷸레이션 관점이긴 한데, 그 제안했었던 프레임워크들이 동작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를 따져봤을 때, 한 장당 이제 한 6ms니까는 0.01초 이내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요크어반 데이터셋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ICL, NUIM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해당하는 에러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행을 할 때는 또 다른 메트릭,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 에러를 평가할 수 있는, 네, 각각의 프레임 사이마다 로테이션 행렬들의 에러를 추정해서 최종적으로는 평균 값을 사용한 값을 여기 밑에 이제 기입을 한 것이고, 당연히 에러기 때문에 낮아야지 값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드한 방법이 숫자가 가장 낮다는 것은 첫 번째로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X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X는 이 알고리즘들로 회전 행렬이 이제 찾기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가 없어야지 좋은 건데, 그 예로 이렇게 되게 특징이 없는 이미지에서도 제한한 방법은 이제 방향 벡터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텔로 어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이제 야외에서 촬영한 드론 데이터셋인데, 이게 리얼타임으로는 아까 그 사진에서만 동작시켰고, 이걸 리얼타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작하느냐라고 봤을 때, 샘플링 방식만큼 빠르게 동작하고, 그럼에도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방법보다는 확연히 훨씬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리얼월드에서도 그 벡터가들이 잘 찾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미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IS 로거 데이터셋은 그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애플의 AR 킷을 쓰게 되면은 그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터리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아이폰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아이폰을 회전시킵니다. 제자리에서 16바퀴를 회전시켰을 때 딱 그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야지만이 되는 건데, 애플 AR 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회전시키다가 이제 12번쯤 회전시켰을 때는 그 값이 드리프트 값이 발생해서 제자리에서 회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값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제한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둘 다 평가한 것인데, 그 요크어반과 아까 그 합성 데이터과 그 리얼월드에 있는 그 드론 데이터 셋에서 이제 그 소실점들을 다 잘 찾았냐를 평가했을 때, 제한하는 방법이 프리시즌과 리콜이 모두 이제 높고 그 외에 에러들이 다 낮기 때문에 이제 타당한 알고리즘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은 이 연구는
RGB-D나 RGB에 IMU가 붙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그 3자유도 행렬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능을 이제 한마디로만 요약한다면은 데이터 샘플링 방법만큼 빠르고 그 파라미터 추정하는 방법만큼 성능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여점으로는 그 맨해튼 월드라는 가정을 가지고 새로운 그 로테이션 행렬을 찾는 방법을 제안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페이지 시프트 시킨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회전하는 공간을 이제 줄여서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마인 앤 스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라이어 개수가 어떤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한 알고리즘이 이제 쿼지 글로벌한 최적화 성능을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끝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